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청춘 철학의 임재훈. 예, 전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회, 2회 녹음을 했었는데 한 두 달 지났었나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아니야, 한 달도 아니었지.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발행을 하자고 했는데 또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대로 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계획이 좀 무의미할 때가 많이 있죠. 예. 네. 저희가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예. 그때 저희가 예고는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이제 지리산 특집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리산을 지금 다녀온 상태고, 지리산에서 녹음도 이미 했습니다. 마친 상태이지만, 지리산은 조금 보류하고, 여러분들 그 여름이 좀 지나갈 무렵, 초가을 무렵에 여름 휴가 좀 생각하시라고 그때 저희가 천천히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3회 방송을 지금 이 녹음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좀 장소가 바뀌었어요. 원래 저희 집에서 하다가 네. 예, 지금은 저희가 차 안에 있습니다. 네, 특설 녹음실입니다. 예, 이동식 녹음실이죠. 여기 장소는 뚝섬 유원지. 네, 저희 집 앞이에요. 예, 여기는 재호인의 집 근처고요. 네. 저희 왼편으로는 그 야외 수영장에서 노는 사람이 많았었고요. 지금은 아마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좀 어둑해져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화장실 가는데 헬게이트예요, 헬게이트. 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오늘의 광복절이라서. 아, 예, 광복절 쉬는 날이다 보니까 음, 사람도 엄청 많고 차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쪽 뚝섬에서 지금 요 바깥 분위기를 보면서 저희 녹음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네,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렇죠. 뭐 강이 보이진 않아요. 예, 강은 안 보이네요. 네, 주차된 차들과 이거 전철역만 보여요. 뚝섬 유원지역. 예. 뭐 하지만 뭐 녹음 환경으로선 최상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하다가 여의치 않거나 별로다. 이동을 하면 돼요. 네, 다른 바로, 뷰가 보이는 곳으로. 네, 운전해서 해도 되고. 예. 자, 오늘의 주제를 풀기 전에 예. 일단 좀 근황 토크를 나눠보겠는데 예. 저희가 이게 좀 미뤄진 이유가 저도 그렇고 전진우 씨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일들이 많았어요. 그쵸. 물리적인 일들도 있었고 정서적으로 조금 또 이렇게 혼란의 시기들이 살짝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저래 좀 늦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그렇죠. 저희 지난 1회인가 2회 때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곤란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2회를 마치고 3회 녹음하기 전까지도 저희가 좀 곤란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네, 오늘 또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거와 이게 크게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일단 제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년 차인데 사실 그 회사 생활에서의 그 뭐라고 할까 그 슬럼프가 1년 차, 3년 차 뭐 이렇게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긴 한데 글쎄요, 저는 좀 지금이 슬럼프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슬럼프냐면 일단 회사 일은 뭐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이게 제가 정말로 집중을 해서 하는 일, 이 청춘 철학도 그 중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제가 쓰는 글과 그리고 영화 리뷰 등등이 아무리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 상태가 단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러다가 이렇게 과정에만 계속 집중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저를 외롭게 했던 것이죠. 뭐 주변에 누가 없어서 외롭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제가 그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세상에 바깥에 내놓았을 때 어떤 응답이 있었으면 했는데 일종의 무풀인 거죠. 악플이라도 하나 달리면 참 좋을 텐데
뭘 해도 무풀. 아무리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회수 0. 아,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하지만 뭐 결론은 늘 그렇듯이 그럼에도 써야 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의 이 깊이가 아주 깊거든요. 네. 그리고 그 깊은 수렁에서 좀 좀 허우적댔던 것 같아요. 요 며칠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었지만, 네. 뭐 재훈이랑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런 마음 상태가 사실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사만사온이라고 하잖아요. 뭐 3일 추웠다가 4일 따뜻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거에 막 파묻혀서 힘들어할 때가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좀 괜찮아졌다가 또 그랬다가 이제 저도 이렇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이 2회 녹음까지 해서 했던 다음 시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도 있었고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랑 다르게 직장을 안 다니고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받아졌을 때의 그 느낌이 더 커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혼자 살고 있다. 섬에서 마치 나 혼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왜냐면 이게 일상 자체가 그러면은 굉장히 좀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그 느껴지는 외로움이나 어떤 그 마음의 좀 허무함이나 허탈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런 마음이 한번 들면 도무지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무서움을 안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고 진짜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내 삶에 속에 계속 걸림돌이 되겠구나.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 외로움을 주제로 한번 잡아서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 외로움이라는 게 뭐 달리 말하자면 좀 무풀을 벗어나고 싶은 그렇죠. 그런 거죠. 조회수가 예. 1 이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사람이라면 다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 살아가는 네. 아주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남들에게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아니면 내가 하는 것에 남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도 받고 싶고, 그렇죠. 예. 네, 그거죠. 사랑받고 싶은 거. 예. 그 욕구가 뭐 저희라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다들 예, 그럴 다들 수 똑같이 그거를 느낀 사람들과 못 느낀 사람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채워지고 있을 때는 이제 소중함을 모르다가, 지금처럼 이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이 여파가, 그렇죠. 상당합니다, 진짜. 우리가 또 근황 토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전진우 씨가 일러스트 작업자로 참여한 책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 저작은 아니지만 일러스트 작가로 참여한 책 날개에 일러스트 바이 전진우라고 이름이 딱 표기가 돼 있죠. 예. 축하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부럽기도 하고. 참, 저도 그 책을 딱 받고 나서, 예, 되게 사실 좀 뭉클하더라고요. 예. 찍혀있고, 뭐 제가 그린 그림이 인쇄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참,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응답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의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거에서 응답처럼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우리는 또 무언가를 또 해야 하니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선풀이일 수도 있겠고 예. 조회를 그렇죠. 누가 클릭한 걸 수도 있겠는데 예.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팟캐스트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짧게나마 이렇게 댓글 이런 거 달아주시면 근데 댓글을 어디다 달아야죠? 리뷰를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아이튠즈에 거기에 그 별점 매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을 얻습니다. 저는 예전에 라디오 들으면 그렇게 DJ들이 사연 남겨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민인가요? 그것도 있고, 고릴라라는 무슨 어플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져가지고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한마디를 남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너무 가요. 네. 너무 공감이 되고 정말 그 마음이 무엇일지 그게 참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도 사연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 어느 사연을 생각이 되겠죠. 보내주세요 했는데 안 오면 또 우리가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네, 그러나 그럼에도 합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해야 하고 네. 이게 안 되면 악순환의 반복이 돼요. 그게 겁이 나서 안 해서 또 응답이 안 오면 그래서 또 다운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뚫고 다시 역으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도 참 저 사실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1, 2회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제가 릴리즈를 했던 거였잖아요. 방송을 그렇죠. 했던 거였는데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놀라운 거는 조회수가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오긴 해요. 그러게요. 예, 그게 전 제일 신기해요. 이게 그 동일 IP도 그 합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매일 끊임없이 듣고 계시다는 거라서 이게 또 굉장한 힘이 그리고 되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번 들으시고 사실 두 번 들은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이 체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게 이제 매번 체크가 한 번씩 된다 해도 중복이 거의 없을 텐데 사실 초반에는 저도 다운받아서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제가 말하고 재훈이가 말하고 어떤 말은 다 아는데 스스로 얘기한 거에 제가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좀 힘내자. 지금처럼 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에 하면 그리고 나중엔 저도 사실 듣지 않고 한동안 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회수 같은 거를.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이거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알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셔서 사실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매일매일 저한테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이제 재미한테 말을 하거든요. 조회수가 또 올라왔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힘입니다. 이미 조회만 해주신 것만 해도. 예.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진우 씨에게도 보내줬지만은 우리 그 블로그에 이웃을 신청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청춘철학 거의 초창기 오프라인 모임 때 한번 참석을 해주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그때 감동을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뭐 청춘철학 글도 검색해서 보시고 또 오늘은 그 답글도 남겨주셨는데 팟캐스트를 계속 듣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게 또 듣게 되실 확률이 크니까. 아이디 똘토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똘토끼님. 예. 네. 저한테도 그 이웃 신청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제가 쪽지를 보내드렸어요. 이제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는 참 큰 힘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마 첫 모임이었나요? 오셨던 분인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을 또 언제 하느냐 해가지고 아직은 8월 모임 정해지진 않았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 같이 멤버를 해주시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벌써 한 반년 정도 지난 일이에요. 저 첫 모임이 2월에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이제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게 그렇죠.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거를 청춘 철학을 하면서 또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광복절 이 빨간 날 이렇게 휴일에 사람들이 나와서 노는 거는 참 평소에 얼마나 힘들고 그렇죠. 놀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지금 나와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평소 평일 같은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거나 뭐 진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과연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지금 아까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관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외롭다는 게 좀 옆에 누가 없어서 옆구리가 시려요 이런 좀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외로움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좀 크게 들어가면 인간 어떤 존재와 결부시킬 수 있는 이제 외로움으로 잡아서 좀 그렇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화두가 워낙 외로움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런 외로움이 들면 이게 좀 이게 아유 뭐 이렇게 애도 아닌데 뭐 이런 감정이 드나 이러면서 이렇게 좀 누르거나 이게 좀 유치한 감정으로 제가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제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더 해보고 또 재훈이랑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저희 이번 팟캐스트도 이 얘기를 뭐 어떤 분들은 뭐 안 해로운 사람이 어딨어요 다 이렇게 말씀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굳이 그거를 가지고 좀 깊숙이 좀 얘기 좀 해보자 한번 파보자는 의미도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존재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람이면 누구나 아까 우리 청춘철랑 얘기하면서 또 잠깐 언급을 했기도 했지만은 기억되고 싶은 거, 이 기억되고 싶다는 건 즉 인정받고 싶다는 거기도 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뭔가를 뭐 회사에 다니든 뭐 아니면 회사가 아닌 뭐 다른 일을 하든 간에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리플라이가 달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난 지금 혼자 노는 거 아닌가? 아무도 날 바라봐 주지 않는 건가? 이게 영원히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실감으로 비롯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의 본질이라는 거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 애인이 없어서 이 외롭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는 혼자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분명히 같이 있지만 그렇죠. 나는 지금 투명인간 네, 취급을 투명인간, 받는 네, 것 그런 같은.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날 볼 수 없고 보지 않고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기분인 것이죠. 그 책에서 봤었는데 제가 한번 그때 저기 재훈 씨한테 말을 했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있다면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으나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몇 명 사람이 아니고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한 1인을 투명인간 취급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차라리 날 죽여달라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 일러스트 책에 나왔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응답이 된 것 같고 이게 리플이 달리고 조회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참 충만했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 이게 원고 같은 게 잘 안 써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게 가던 길이 막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누군가와 이런 얘기도 좀 나누면서 아 그래?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좀 공감 서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재훈이도 있습니다만은 재훈이도 이제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얘기할 어떤 나눌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게 저한테는 가장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오늘 뭐 이게 참 그랬고 저랬고 뭐 이런 것들이 왜냐면 다 저 혼자만의 일이니까 일이 제가 혼자 끌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마다 막 느껴지는 생각이 이제 투명인간이 좀 된 것 같다. 예,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살아있긴 했었으나 존재론적 의미로 봤을 때는 살아있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 그 어떤 좀 상실감이나 그 허탈감들은 굉장히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그 사이에 사람들 만나서 뭐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어떤 좀 정말 그 느낌이 통하는 어떤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이냐 아니냐를 좀 봐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색채가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얘기가 통한다거나 뭐 이렇게 지향하는 목표점이 같다거나 뭐 이럴 때 우리는 좀 동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위로도 받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을 분명히 만나긴 해요. 뭐 회사에 가든 뭐 어떤 뭐 술자리에 가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든
분명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없을 때. 근데 예전에는 내 안의 생각을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세상에 대해서 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면 받아줄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냥 그들 사이에서 내 이야기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예. 어떠한 그 리플라이도 없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해버리게 되고 하면 뭐하냐 그쵸. 이렇게 말을 안 해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내 안에만 담아두고 있으니까 이게 또 그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내가 정말 누군지 알 수 없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동족을 찾으려면 우리 내면에 있는 걸 계속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동족보다 동족이 아닌 사람들이 수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리하죠. 네, 이 간극에서 오는 그런 딜레마가 우리를 더욱 외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런 감정이 막 들었을 때는 이제 재용이랑 뭐 술 한잔 하면서 막 이런 거 토론을 하면서 좀 그때는 좀 거칠게 토론을 하면서 예, 참 요즘 주차장이라는 게 딱 티가 나시죠? 아마 이 소리 들릴 것 같은데 네. 예. 뭐 잘못 건드렸나요? 예, 이제 꺼졌네요. 눈이 부시. 예.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좀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겠다. 뭐 아니면은 그냥 그런 모임에 안 나가겠다. 뭐 아니면 딱 뭐 검증된 사람들만 만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잠시 이제 좀 스톱을 걸 수 있고 약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또 만나고 또 그들과 얘기하고 해서 생각이 좀 다른 사람하고도 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저랑 재훈이가 뭐 사람들하고 아예 소통이 안 되는 스타일들은 아닌데 이제 겉으로는 티가 안 나죠. 겉으로는 얘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속은 제 스스로는 아는 거죠. 지금 내가 별로 영혼 없는 대화를 하고 있구나. 에? 오히려 사회성이 너무 좋아서 좋은 사회성이 우리를 더 외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거기서 풍요소 빈곤이라고 얘긴 잘하고 하는데 집에 오면 오히려 허탈해지는 그래서 혼자서 뭐 맥주 한 캔이라도 먹게 되는 이제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는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그 안으로 일단 더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기는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말을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만약에 저희 얘기가 공감이 되시는 분이라면 예 이제 좀 너무 그 배척하거나 이렇게 금긋지 말고 쉽진 않겠지만 일단 그 안으로 가다 보면 그래야지 동족 단 한 명이라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어느 모임을 갔다 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일종의 초대처럼 제가 되게 뭐 사실 어느 자리인지도 잘 모르고 가는 거였는데 제가 가면서 제가 재훈이랑 통화를 했었어요. 약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가서 요즘에 저의 약간 멘탈적인 부분도 약간 썩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가서 또 이제 뭔가 영혼 없는 대화를 하고 오지 않을까 괜히 허탈감만 더 생겨서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어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동족들도 좀 만났고 그분들과 얘기하는 1시간 동안 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든 파티처럼 마당에서 그냥 뭐 맥주 한 병 들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잊은 채 1시간 동안 서서 얘기했다는 건데 잊은 채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그냥 와 보니까 또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어제 있었던 이제 인연들과 일들을 아까 재훈이랑 다 나눴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그로 인해서 또 한번 청춘 철학을 가지고 또 제가 지금 공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좀 우리가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것도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어떤 탈출구나 어떤 해법들이 좀 해결법들이 또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그 외로움에 대한 그 어떤 그 결론을 내어보자면은 조심스럽게 외로움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외로워도 무풀이어도 뭐 조회수가 없어도 계속 올려야 합니다. 게시물을. 그쵸, 예. 내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세상에 계속 표현을 해야 해요. 이 반응이 없어도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아니면은 뭐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뭐 어제의 그 모임처럼 예. 어떤 좋은 사람들, 동족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계속 표현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 절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예.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외부로 표현을 끊임없이 아무리 외롭더라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예시로 나오는 분들, 이제 배우분들, 특히 연극 배우분들 얘기 저희가 좀 몇 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비 힐링 캠프에도 나왔었지만, 이성민 씨. 예. 그분이 25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시다가, 아니면 조연, 뭐 단역 같은 걸 맡아오시다가, 뭐 그 이전에는 이제 저쪽 대구에서 연극을 하셨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이번에 골든타임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많이 급부상이 돼서 그런 예능에도 막 나오시고 했었는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 느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잘 됐으니까 그렇지만 25년 말이 25년이지 2년 5개월도 힘들 텐데 끝이 안 보이는 언제가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치면은 연극에 대한 응답이라 치면은 일종의 유명한 뭐 좋은 작품 하게 되거나 주연을 맡게 되는 게 아마 응답일 텐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를 그렇게 끌고 갈 때는 진짜 그간의 시간이 어땠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 좀 가슴 아픈 것도 있는 거죠.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그러면서 저도 좀 힘도 받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약간 이제 말한 대로 게시물을 올린 거죠. 계속 연기를 하고 연극을 하고 단역이든 뭐든 드라마에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뭐 저희가 배우는 아니지만 어떤 그 마음이나 정신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가 참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연극 배우분들이 보통 좀 가난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강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연극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주 터무니없는 그 보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계속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불태울 열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기 연습 안 할 때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그다음에 연기 연습하고 그렇게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또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을 했었지만 연극이라는 무대 자체가 관객들이 아무리 많든 뭐 적든 뭐 한 명이 오든 뭐 50명이 오든 간에 공연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관객이 만약 한 명이라고 해서 연극이 공연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대 뒤에 배우들은 그 관객들이 몇 명이 왔는지 그 분장실에서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못 느낄 것이기 때문에 딱 막이 오르고 그 조명이 탁 켜졌을 때 이제 관객석이 보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완전 돌직구로 정면 승부를 하는 거죠. 아, 오늘 관객 한 명이네. 씨. 이런 싸움을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야 할 공연은 해야 하는 것이죠. 1시간 반, 뭐 한 2시간 동안. 그런 시스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관객이 몇 명이든, 뭐 아까 조회수 얘기도 했었지만,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높게 나왔든, 혹은 낮게 나왔든, 어쨌든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말을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걸 표현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누군가에게서 응답이 올 것이고,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건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는 거.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건데, 이 외로움을 버티지 못할 경우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랑해주는 방식대로 그냥 갈래 하고서는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접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주류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중8구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내면에. 우리 정치인들이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도 뭐 정치인들이 종종 사적인 자리나 뭐 그런 데서 그 시를 쓰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한때 시인을 꿈꿨었다. 뭐 한때 뭐 문학에 뭐 이렇게 적을 두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마 그런 게 또 정말로 문학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포기하고서 다른 길로 이미 성공을 했지만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게 남는 거죠. 계속 남아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우리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의 후회로 남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한 순간의 외로움은 좀 참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왜 가끔 그 얘기잖아요. 퉁친다. 지난 아마 팟캐스트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퉁치는 경향인 거죠. 쉽게 그냥 하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청소년이라 치면 좋은 대학 가면 가장 쉽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특성이나 나의 뭐 소질이나 내 관심을 일단은 접어둔 채 거기에 올인을 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좋은 회사 아니면은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가놓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예요. 저는 이제 10%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것도 넓게 잡아서 10%, 정말 넓게 잡아 20% 정도.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은 계속 뭔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좀 허하고, 아 요즘에 뭐 예를 들어 생활은 문제가 없는데 뭐 돈을 버는 게 문제도 없고 뭐 회사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뭔가 좀 허탈하다. 뭔가 좀 이게 뭐가 빠져있는 인생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취미거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아니면 연애를 해볼까? 그동안 너무 일만 했으니까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중에는 어떤 이제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좋은데 조금은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걸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네. 그러면 좀 허하니까 뭐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왜 그런 마음에 허한지, 사실 본질은 다 외로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연극 배우 하시던 분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거는, 무대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연기하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그걸로 채우고 남기 때문에 있었던 거지, 그분들이 좀 자원봉사가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행운아인 거죠. 사람이 살면서 그런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찾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랑 재훈이도 지금 그런 거를 찾고 있는 거고 또 찾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필연적으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뭐 운 좋게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해주는 거라면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약간 마이너한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그 자체는 좋아하더라도 아직 저희가 그쪽에서 마이너 부류에 있다면은 관심이 없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 저희도 그래요. 그냥 뭐 저기 겉으로 보기에 좀 멀쩡해 보이는 삶을 살면 사람들 다 고만고만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줄 텐데, 너무 사서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때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쉽게 간다거나 퉁쳐버리고 가버리면 결국엔 나한테 후회가 나중에는 크게 올 거라는 미련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고생하세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지금 생활이 크게 나쁜 거나 뭐 불안정한 게 아닌데 계속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허한 마음이 든다면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퉁쳐버리지 마시고 깊숙이 한번 그 외로움으로 일단 빠져 들어가서 그러면 내 존재는 처음부터 뭐였는지 나는 뭐 때문에 이랬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그것만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오히려 남은 인생은 더 행복하게 진짜 행운의 인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왜 외로운가, 나는 지금 왜 외로운가를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자면 왜 외로운가? 남이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우리가 뭔가 특이해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특이하다는 거는 주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텐데, 그럼 왜 주류에 포함되지 않는 걸 특이하다고 여기고, 왜 특이한 걸 배척하려고 하고, 특이한 건 그러므로 왜 외로워야 하는가? 이 문제를 좀 따지고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개울가나 뭐 계곡이나 뭐 강가에 가서 아이들한테 너 예쁜 돌 좀 주워와봐 하면 아이들이 거의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다 둥근 돌을 갖고 올 겁니다. 아주 둥글고 매끈매끈한 그런 조약돌을 들고 올 텐데 이게 우리 외로움의 근원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너 예쁜 돌 좀 주워와 했는데 네모난 돌을 주워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애가 벽돌을 주워왔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맞아요. 그럴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세계는 둥근 돌들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격이 조금 원만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수월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이렇게 성격이 뭐가 났어? 이게 둥글지 못하고 그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둥근 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죠. 사실 강에 가보면 결코 조약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약돌도 있고 뭐 네모난 돌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들의 돌이 있는데 그 돌들이 이 부드러운 물결에 오랜 시간 깎여서 조약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둥근 돌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드러운 물결이란 거는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체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우리 공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 기업에서 가족 경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직원들을 가족같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난 돌들을 다 둥근 돌들로 만들자는 어떤 캠페인처럼 보입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는 매출 신장이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공동의 목표로 가기 위해선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단독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 단독성이라는 게 말하자면 모난돌의 모인 것이죠. 그 모를 정으로 다 땅땅땅 이렇게 쳐서 둥글게 만들어서 공동의 목표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둥글둥글하게 같이 가는 거 이게 기업의 시스템이자 자본주의의 시스템인 것인데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둥글어야만 한다. 그 모난 돌이어서는 안 된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서 뭔가 모난 개성 있는 모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외로움을 더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손에 그 모난 돌을 땅땅 치는 정이 다 들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되어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학습되어 온 그런 둥근 돌에 대한 판타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손에는 다 그 정이 들려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려놔 보자는 것이죠. 물론 뭐 모두가 다 내려놓진 않겠지만 일단 우리 본인부터라도 그 정을 내려놓고 세상을 좀 모나게 바라보는 거. 둥글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좀 모나게 바라볼 줄 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랑 우리가 격의 없이 통할 수 있고 얘기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둥그러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외로움도 조금은 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 수업을 할 때, 애들 창의력 수업을 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요. 저도 분명히 어렸을 때는 이제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 지금 말한 그런 좀 아무렇게나 생긴 돌이었을 텐데 저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거를 제가 스스로 다 잘라낸 거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돌로 표현 안 하고 이제 도형으로 말을 했었긴 해서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가장 아주 노멀한 FM적인 학생이니까. 근데 사회를 나와 보니까 특히 제가 이제 그 전에 하던 일이 뭐 광고 쪽 일이다 보니까 근데 광고뿐만 아니라 요즘엔 다 좀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없는 거죠. 왜냐면 다 깎아놨는데 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뻔한 답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창의력 수업을 하게 된 것도 제 스스로가 어느 순간 느낀 거죠. 광고회사 다니긴 다니는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둥글둥글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잘라냈던 제 모서리들을 다시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웃긴 거죠. 어떻게 다시 붙여요. 그러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특히 청소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수업도 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게 창의력이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려면은 내 어떤 생긴 대로 살아야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계속 좀 강요되어지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강요되어진 어떤 모습대로 우리를 계속 스스로 사실은 더 이게 교묘한 게 누가 저희를 그 정을 치려고 하면요 저희가 아마 거부할 거예요. 근데 이 사회 분위기라는 게 스스로 지가 스스로 깎아내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책임질 사람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 필연적으로 미디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도 요 다음 편에는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외로운 거는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모양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외로운 건데 그게 어느 순간 인정받기까지는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게 무섭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퉁쳐버리고 그냥 가장 쉬운 방법대로 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다행인데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조금은 외롭고 힘들어도 저희가 참아보자. 이대로 가면 그 황상민 교수가 썼던 책이 있어요.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고. 그러니까 한국인만을 위한 심리책이 나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보고 알았는데 대부분은 외국의 서적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약간 이제 적용시키는 정도라서 한계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황상민 교수가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내용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거 하나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지킨 사람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뱀으로 보이다가 스스로 용이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용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갑자기 확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제가 이제 그분은 뭐 김제동, 뭐 김어준, 그 다음에 또 예로 든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캐릭터가 분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위의 어떤 뭐 판단이나 주위의 그 관심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원래 모습을 지켜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얻어 걸리거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다 좋다 하면은 확 뜬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가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옛날처럼 어떤 승리 방정식이 있어서 그 공식처럼 있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각자의 개인 그 색깔들 지키다 보면 이제 어느 사람은 요때 뭐 저런 사람은 요때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성공하게 된다라는데 물론 이제 그건 이제 황상민 교수만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도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대로 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제는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는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외로운 거를 자기 탓으로 여기게 하는 시스템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많이 듣는 소리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불만 많은 사람 치고 잘 되는 놈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불만을 못하게끔 자꾸 거세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발달한 게 자기 개발인 건데 불만을 표하지 말고 너부터 이게 좀 잘해라 해서 나온 게 자기 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비판하는 에너지를 자기 개발을 하는데 대신 쏟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외로울 때 이 외로움이 내가 특이해서 외로운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좀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옳다 내가 옳고 남들이 다 틀려서 이렇게 외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생각의 전복. 그렇죠.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더 나아요. 건강한 생각이라는 네. 거죠. 비판할 거는 건강하게 비판하고 남들이 넌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뭐 이런 말 분명히 들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둥근 돌의 세계니까 둥글지 않게 말하면 바로 정에 맞습니다. 정이 나기 때문에. 하지만 맷집을 길러보자 이거죠. 뭐가 쉽게 깎여 나가지 않도록 좀 우리의 모난 면들을 좀 더 단단하게 좀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갖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청춘 철학도 저희만의 어떤 색깔을 지향합니다. 예. 일단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안 드셔도 돼요. 네, 정을 든 분들은 나가십시오. 예. 지금 이미 끄셨을 거고 지금이라도 끄셔야 되고요. 예. 저희도 그분들하고는 예, 딱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래서 이게 이 청춘 철학만의 어떤 저희도 물론 기본 취지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저희도 저희 색깔을 분명히 지켜 나갈 거란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재웅이와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지켜가겠지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청춘학도 저희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그렇죠. 예. 해서 뭐 개 중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되게 불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가 그래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우리 방송 시간이 약 47분을 돌파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차 안에서 지금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리에 서리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김이 서렸다고 해야 되나? 예, 이렇게 되면요. 원래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실은 에어컨을 좀 키타임이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3회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예. 또 4회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로 하죠. 네. 청취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청춘철학 임재훈 전진우였습니다. 네.